학교복합화지만 결국 여주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 이유는 현재 중앙동, 여흥동, 오학동이 하나의 그 중심 도시인데, 그 도심의 현재 규모는 인구로 얘기하면 한 55% 됩니다. 그 인구로 되는 55%의 어떤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과연 이걸 끝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더 크게 보면 결국에는 여주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여주 역세권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장기 발전 계획으로 2023호라고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동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오늘 제3의 언론 브리핑 얘기의 내용일 것 같고요. 요것과는 좀 다른 얘기도 또 혹시 시간이 되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라서 지금 뭐 시민의 날도, 그리고 또 어제는 한글날이었잖아요. 네, 좀 있으면 있었을 오곡나루 축제도 취소되고, 이게 오늘 14번째죠? 오늘로서 오늘 아침 발표한 거예요? 발표 시점이? 그렇다면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된 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실제는 뭐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또 이런 하나는 여주의 어떤 큰 덩어리로서의 도시개발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현재 시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여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이것이 아니더라도 기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해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서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브리핑 안건과 관련해서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지속발전부 연수는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과장 연수민입니다. 제3회 여주시 정책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정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책 브리핑 내용은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경강선 개통에 따라 여주 역사 주변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 데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여주시 교동 403번지면에 47만 3,849평방미터의 환지 및 수용을 통한 혼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는 여주시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712억 원이며 계획 인구는 6,092인입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동주택은 3블록이 되겠습니다. 총 1920
22세대를 계획하였으며 2브록은 금년도 4월 채비지명을 통하여 기매가 완료하였습니다. 1브록과 3브록은 공개 경쟁 매각 및 LH와 임대주택 건립을 협의 중에 있으며 단독주택 및 상업, 준주거 용지는 금년도 4월에 현지 예정지를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공원, 주차장, 도로 시설 외에 청소년 수련 시설,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이전 등 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 공동주택 브록인 1브록에 대한 공개 경쟁 매각과 3브록 임대주택에 대하여 LH와 건립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 공동주택 2브록에 대한 분양을 추진하고 2021년 8월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12월 내 현지 확정 처분 및 단독주택, 상업용지, 준주거용지에 대한 채비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주억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안건 설명은 문화교육국 이원석 평생교육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석입니다. 여주 역세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는 무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14,500명 학생이 2019년에는 11,200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도 감소하는 거지만 나름대로 전학하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주교육청 중앙과가 전학하는 사회를 봤더니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교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해서 다른 데 전학합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서는 시정 제2목표를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정하고 교육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점차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시설 복합화도 그 핵심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역세권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동주택이 그래도 이제 1,900세대, 단독주택이 한 약 340여 세대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문화체육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별도로 또 하느니 사실 학교시설에 복합화 시설을 해서 학교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쓰고 또 일과 후 노는 날 쉬는 날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쓰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축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수영장, 체육관, 그리고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지역 학습실 등으로 구성되고요. 사업은 총 224만 9,900여 원이 투자되고 그 중에 국비가 90억 3,500만 원, 시비가 134억 6,4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3월에 학교가 개교되면 동시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여주시에서는 정부의 생활예술시 사업 확보를 위해서 공모를 했고 10월에 여주시가 선정돼서 국비 90억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90억 3,500만 원은 경기도에서 화성시, 광주시를 이어서 규모로 나가는 5번째로 큰 금액을 여주시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에 여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에
투자 시임자를 마치게 되면 승인을 받으면 2021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023년에 학교 개교 동시에 복합지역권을 개원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학교 교사 구축부지고 이 학교 부지 내에 불교 복합시설, 그 청년세론과 어린이보건 이렇게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어제 날씨도 좋고 해서 항공에서 언론인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항공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장 사무실에 그 박 부장님께서 그 블럭별로다가 나뉘어져 있는 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난 후에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럭별로 가는 전체적으로 저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그 항공사진이거든요. 지금 한 20% 정도 진행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아까 두 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이 자료에 다 담겨져 있긴 한데 이걸 이렇게 구간별로 나뉘어서 찍은 걸로 보여주시면 저희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도시개발사업 구간이거든요. 이게 1구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블럭이 네, 두 번째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이 세 번째, 아직 진행은 안 되어져 있지만 세 번째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구간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설명드린 그 전체적인 면적이 지금 그 네 구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보여드렸습니다. 좀 현장감이 조금 있으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가요? 네. 지금 그 설명드린 안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그 문의사항에 대해서 앞에 이제 마이크 저희가 드릴 건데요. 그 마이크를 이용해서 언론사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네, 경기미디어 신문 이상호 기자입니다. 저기 우리 도시개발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기 지금 여기 지도에는 지금 우회 구간이라고 우회 도로라고 써 있는 그 구간 아스팔트 구간
아시죠? 저쪽 블록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저 우회도로. 네. 그게 지금 어떤 공법으로 지어지죠? 저기 그 소음 저감 아스팔트 공법입니까? 아니면 그 방음벽 설계입니까? 우회도로 구간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다니시는 지금 기존 도로이고요. 소음 공법에 대한 거는 임대 아파트 주변 지금 1구간 띄워주실래요? 임대 아파트 구간이 있는 데에 소음이 있다 해서 저희가 공법 선정해서 그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채택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스팔트를 소리 안 나는 아스팔트를 까는 건지 아니면 방음벽을 치는 건지 어떤 건지. 아스팔트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네. 일부 방음법도 지금 저 LH하고 만약에 임대주택이 된다 하면 그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닌가요? 공법은 정해졌고요. 네. 이제 방음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실시 설계할 때 이게 저 특허 신기술 공법 채택되고 그래서 이게 그 경기도에 문의하고 또 뭐 감사관실까지 다 갔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이게 그거 공법은 결정됐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그건 결정돼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방음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설명하시는 게 어느 정도 다 지금 설계까지 다 돼서 시공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는 어떤 공법을 픽스했냐고 여쭤봤는데 이거 아직도 결정 못했다 지금 그러시죠? 아니 그거는 이미 결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기회 아는데 뭐 알고 좀 얘기했니?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우리 그 역세권 도시 개발 이 과정이 설계 변경 없이 이제 끝까지 다 픽스가 돼서 완전히 정해진 건지 아니면 또 설계 변경해서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법 선정을 통해서 픽스가 된 거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다른 그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방음벽이나 이런 거가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재검토를 해서 설치할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공법선정위원회나 모든 거를 통해서 여주 역세권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는 마무리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 시장님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역세권 개발하면서 이제 학교 그 복합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성장하고 개발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붙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부탄에 가서 우리 저 시장님 행복지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여주초등학교 말고 가남초등학교에 대안학교도 있고, 네? 대안도 있고, 이게 우리가 여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건지 그 시장님이 그 지금 시청 때문에 지금 여기 여주초 이쪽 개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 그 중심부에 있는 여주초등학교 말고 이 밖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약간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냥 저기 여주 지역의 그 지도 한번 준비됐을까요? 여주 전체에 대한 여주 지역에 대한 이 뒤에 오늘 이 뒤에 이렇게 끌어올리면 여 뒤에 보이겠네. 끌어올려. 네. 안 보이네. 여기에 보면 이거 오히려 요걸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여주의 교육 정책에 대한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교육 정책에 대한 제 이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동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먹고 살 수 있냐, 또 하나는 교육 여건이 좋냐, 이에요. 근데 이제
여주 자체에서는 교육 여건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이제 교육청 관련해가지고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제는 학교와 관련된 주변 시설들이 그 교육의 어떤 하나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수영장, 도서관, 이런 체육관 같은 것들을 해서 학교 복합화를 통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인데요. 하남은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남은 하남 정확하게 이름이 뭐죠? 명칭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죠. 정확하게.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치에 대한 얘기가 약간 내가 문제되긴 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남초등학교가 있죠? 그냥 그 멀리 떨어져서 거기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떨어져서 시너지 효과가 좀 약하다. 그런데 이미 그냥 그렇게 해버려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또 대표적인 예가 오늘은 그 능서역세권 얘기 안 하는데 능서역세권 뭐죠? 능서역하고 실제는 체육관 그쪽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요. 중간에는 구도심이고 이거를 붙일 수 있는 에너지가 현재 없는 걸로 확인합니다. 지금 지적의 말씀을 학교 교육의 어떤 경쟁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에너지를 모으고 그 에너지를 모으는 상태에서의 도시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 제게 당황스러운 건 그 이전 분들이 다 만들어버린 것이 얘에 대한 질문이라 이제 까다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도 말씀드리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답변이 갈지 모르면 얘가 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이 쪽이 어디더라? 이 동서남북이 어디 있지? 이게 동, 서, 남 여기가 북이죠. 여기 맞지? 네? 그렇죠. 제가 보기로는 보세요. 동, 서, 남, 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바꾸려고 했던 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힘들어하시고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초등학생들이 여기 오는데 여기다 뭐예요? 일반 주택가잖아요. 한지 분양하고 최대지 분양하는 데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일반 주택가에 학생이 많아요? 아파트에 학생이 많아요? 네? 네, 아파트에 많죠. 근데 학생들은 뭐야? 차 타고 학교와 관련이 별로 없을 만한 사람들은 옆에 주택가에 집 살고. 잘 맞은 것 같아. 좀 언밸런스한 것 같아.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하다못해 마지막엔 여기 유치원이에요. 네? 요거라도 여기다 붙이려고 했어요. 자, 왜 초등학교잖아요? 여기는 학교 복합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운이 좋았던 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부지까지 됐는데 중학교는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학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행히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중학교 부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복합화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설계상으로 봤더니 여기다가 그냥 똑 떨어버려. 왜? 왜? 요 정도만 말씀드려요. 근데 요거를 쓸 때는 붙여서 이게 초등학교 옆에 유치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설계가 요게 이제 제가 보게 된 어떤 도시 설계의 아쉬운 점이었구나.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제 그게 있었고, 요거를 진짜 바꾸려고 우리 이제 이 공직자들한테 달달달달달달달 한 몇 달 볶았지? 한 6개월 이상을 아주 볶아쳤는데 이게 이제 그냥
요거 하나 바꾸는데 얼마? 4년? 최소? 그러니까 이거보다 어려워. 그냥 맨 땅에 그림 그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왜냐면 이게 국가정책이라는 게 이제 야 니네가 이유 있어서 했는데 바꿔? 왜 바꿔? 그 최초 설계가 잘못된 거야? 별별거 다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쪽에 보면 그래서 이 교통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도시 설계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게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완전 여기 요 넘는 육교 있죠. 저 여기 현재는 없고요. 언제 해요? 아니 현재 지금 평형 계획에는 국조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 아파트 건립 이후 아파트 분양 이전에 한번 결정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서부터 이 자동차 중심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뭐 이런 거. 이건 굉장히 시설은 아마 여주시의 굉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거고. 요게 또 비밀은 지금 더 세부적으로 따들어갈 건데 요 소양천을 중심으로 쭉 가면 어디로 가요? 저기까지 오습니다. 그리고 화리 시장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요쪽 강변을 소양천변을 통해서 거의 도로에 나오지 않고 우리 화리 제1시장까지 쭉 이어가서 제1시장 활성화 전략까지도 이제 숨어 있는 도시계획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있습니다. 그런 거고 여주 전역에 있어서는 이제 그 보행로 환경과 자전거 중심 도로에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중심적인 개념들이 없어서 조금 그런 얘기를 좀 더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탄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답변 들어야 될 좀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남까지 하면 인구가 한 66%가 살아요. 저희. 나머지 면 지역은 어떠냐? 현재 인구 전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급속도로 줄어들고 엄청나요. 면 단위 지역에서의 성장 동력은 면 중심 복합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거는 한번 다음에 한번 뵙고 좀 말씀드립니다. 너무 요 얘기만 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서울일보 김수지입니다. SC 그 복합화 사업의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데 실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했다는 거 말씀드려요.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여주시가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사실 수영장 하나 없고 헬스장 하나 없지 않습니까? 선거는데 선거조개 뭐 하나 있는데 수영장이 두 개. 그래서 기왕에 이 지금 여주에서 큰 사업인데 그게 노른자당 아닙니까? 네. 역세권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하시니까 제대로 좀 해주셨다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시장님 임기 중에 중공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2023년 초등학교 개교에도 맞물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제가 딱 보시면은 그 직원들이 있죠. 주문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이라든지 실무자 주무관 가능한 좀 정보시키지 말고 끝까지 붙박이로 좀 이렇게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고 조금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저기 정부에서 바뀌어가지고 직원이 바뀌면 다시 또 헷갈려갖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안 되는 걸 좀 왕왕 봤어요. 다른 경찰서에서 그런 걸 염두해주시고 직원들 바꾸지 않도록 가능한 한 뭐 정년 퇴직할 사람은 계속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저희 업무는 직원들 계속 도입시켜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부탁의 말씀이신 것 같아서 말씀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화경기 하시는 분이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여주 역세권, 죄송합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좀. 네, 이번에 여주 역세권 사업으로
인구가 약 한 6,092인을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여주시가 아닌 외부 시도, 타 시도에서 얼마큼 들어올 것인지 유입이 될 것인지 예상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일부에서 유입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 이 6,092원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시가지에 공동안 및 건물의 슬로마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따른 그 여주시의 차후 그 인구 이익 방안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민감한 거,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질문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거로 보는데 사실 더 많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 지금 다른 지역 저기 조합 아파트 두 군데 또 있고 교동지구하고 그죠? 저기 소방서 앞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에 또 있어서 현재 세대 수로는 한 6,000세대가 포진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히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요 학교 복합화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학교가 되면 일단은 다른 도시에서 확인된 분과 이 아파트 분양하자마자 아파트까지 굉장히 좋아요.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고 이런 조건이면 지금 5학 쪽에서 지금 확인되는 게 이제 그 2차 하이닉스 쪽에 있는 분들이 대규모로 많이 사시는 분이 확인돼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유입이 가능한 게 2천 하이닉스 쪽에 있는 분들이 오지 않을까. 이제 저희 전략이 이제 그 공장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 공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교육 인프라와 삶의 인프라를 전원형으로 해서 이분들이 유입되게 하는 전략을 하고 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한 인구가 어느 정도냐. 근데 거기까지는 접근해 가지 못하는 솔직한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를 한다라는 전제를 두면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되면 도심 공동화 현상은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다. 이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지도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요 지역인데 실제는 경기도에 제가 의원일 때 도시계획하는 최고 전문가가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놀라운 얘기 들었어요. 이거 도시계획 이거 잘못했다. 왜 그러냐? 이 여주 정도 나중에 이제 인구 제가 시장되고 인구를 계산하는 거 알겠는데 여기가 이를 땡겼어요. 요새 있는 거 있죠. 여기를 확 땡겼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죠? 이게 오는데 별로 이게 열차 역 노선이 여기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근데 요게 요렇게 가는 거 없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 다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뚫고 갈 수 있었어요. 조금 돈이 더 들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얘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주행 때 인구 추이를 본 계획이었다면 적절했을 것이다. 이것이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발생되느냐? 이 경강선을 만드는 쪽에는 싸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도심이 뭐 공동화가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좀 심한 표현으로 이제 그러한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미 뭐 계획됐으니까 안타깝죠? 보세요. 이렇게 막 끝이 이 저밀도 구조는 몇 개나 보셔. 이게 이제 안타깝다. 여기에 있었으면 여기 내려서 실제는 관광한 사람들 구도시 보고 그다음에 이쪽을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쪽 지금 채우기 힘든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 왔었는데 중간에 줄여지는 거예요. 여기까지죠. 이렇게 줄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복합화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학교 복합화가 아니라
공동화에 대한 대비책이고, 그리고 지금 거의 확정되나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왜냐면 지금 언론에 공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대부분 계획 단계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지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얘기해버리면 한다고 그랬다고 이게 안 하는 걸로 돼가지고 요거는 제가 그래서 요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여기 시청이 있고 바로 옆에 여주장여관이 있잖아요. 요쪽을 활성화시키면서 실제 이 공동화를 여기가 이제 개발되면 이쪽으로 당기는 힘을 이게 방어하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뭐 CGV가 당연히 여기 영화관이 들어오고 여기 이제 제일시장 쪽은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장 동력으로 해서 이걸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도시를 유기체로 보면 지난번에 이제 저도 이제 도심 활성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서 생활형 SOC에 대한 걸 중앙정부에서 어떤 개념이고 저도 이제 좀 배우는 걸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몸이 병이 들면 침을 놓잖아요. 그런 침자리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딱딱딱 그러면서 이제 이 활력이 없는 데를 끌어올리는 이런 개념으로서 생활 SOC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어떤 6,000명 이상의 도시 역세권, 여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한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복합 활동한 인근 지역에 있어서의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 또 하나는 현재 어떤 구도심 내에 생활형 SOC, 생활 SOC를 기반으로 한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 중에서 현재 여주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인근 집가와 관련된 건 사실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 업을 하시는 회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천이나 광주나 이쪽하고 비교해 보면 삶의 질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교육 인프라나 주택 가격은 저렴한 편이어서 이 경쟁력에서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어떤 인구의 확산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팽팽하게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어떤 시장에서의 이야기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정일권 마이크 없죠? 네. 정일권 양동규 기자입니다. 이번에 학교 시설 복합화 부분에서 네. 이제 90억 3,500만 원 또 예산이 대비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이 순수 또 시비로 한다면 그 부분도 시한테는 부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비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역세권 사업까지 다 합치면 900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 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900억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걸 하나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인구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교육 환경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 좋은 교육 환경을 기존에 있는 여주 시민이 30대 여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지금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가 한 1,000만 원이 이제 앞으로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여주 시민 30대에 그런 영향이 될 수 있을까? 저런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의구심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에서 주택 대책에 이 분양 시장 이제 뭐 주택 분양가 이제 상승이라든지 주변 여건들이 다 값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그러니까
분양가에 대한 얘기죠? 분양가 대책, 그 다음에 그 30대 여주 시민이 가족이 이 교육 복합화, 학교 복합, 시설 복합화 사업 이 함의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면 우선 그거는 요 얘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거 좀 약합니다. 지금 현재 국비 90억 3,500만 원을 받으면 사실 이 공직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한 인사를 드리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이제 넓은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사업 추진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아는데 세부적인 돈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 돈에 대한 얘기는 좀 하시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총 사업비에 기획예산 담당관 최용호입니다. 재원 문제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한지 방식하고 수용하고 혼용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그 자체 그 토지 매각이나 한지 처분한 걸로 수용이 가능하고요. 또 학교복합화 사업 관계는 지금 225억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 연차별 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적인 시비 해고 전도 가능한 건가요? 여기나? 이거 도시개발 사업은요, 좀 현재 초기 투자 비용은 물론 말씀하신 시비를 투자를 하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환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환지 속에 채비지를 만들어서 채비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고 그 토지 당초 소유자들은 개발 전에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발 후에 어떤 그 토지 가격 대비는 비슷하지만 결국은 간보유를 적용을 해서 그 간보유 비용으로 이 도시개발 사업을 마무리해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사업비 이렇게 보시면 되면 시에서 부담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얘기 들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예요. 학교에 대한 거 225 정확하게 220 얼마요? 224억 9,900만 225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한 90억 3,500만 원이 됐으니까 다른 것은 이제 계속 또 국비를 받거나 만약에 국비를 안 받더라도 현재 여주시의 규모에서는 감당할 만하다.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개발한 걸 땅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대체대조폐상으로는 남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 그러한 이것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거 그렇다면 이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요거는 재범을 좀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아파트 분양 토지 분양 상한한 게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저희가 지금 할 수는 없는 건데 현재 LH 쪽하고 아직 이제 공식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LH 쪽에서 올 지금 연말쯤에 이건 좀 전혀 다른 정책적인 얘기인데요. 이 LH에 있는 어떤 대규모 토지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어떤 공직자들이 지방과 연계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전국에 현재 우리 같은 기초지자체가 22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저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조만간 LH 사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여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한 것들을 협의해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협업 시스템을 하나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내부적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금방 얘기하신 거는 이제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는 이제 사실 사적 영역 자체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한 공공용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폭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요 지역이 임대주택이죠? 네. 요게인데 이제 이게 현재 이것도 이제 사실 맞습니다. 이제 여주가 현재 인구가 11만 5천 명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인구 구성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분석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GRDP의 개념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총생산이
어디로 역의 유출, 어디로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가는 데는 도대체 어디고 내부에서 이제 현재 에너지가 어디 이제 경제 에너지가 어디에 응축되어 있는지 그 응축된 에너지는 현재 여주의 자체 동력인지 외부하고 협업하는 동력인지 이것이 지속되고 있는 건지 서서히 힘이 빠져 있는 건지 수평적으로 가득하는지 이것도 사실 분석이 안 돼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국가 단위 정도에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주시 정도의 어떤 작은 단위에게서는 이게 지금 분석 트림도 없거니와 우리 여주시 내에 있는 공직자들은 뭐 실무만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기 어렵고요. 이런 어떤 그 아주 세밀하고 아주 중요한 어떤 분석 작업인데 이것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100만 도시가 되는 뭐 수원시나 용인이나 뭐 서울 이런 급들도 지금 이러한 분석에서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금방 얘기한 건 이제 그런 것과 있다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이런 임대주택들을 다른 어떤 이런 여기 이제 여기로 넘어가죠. 이쪽으로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냐 아니면 구도심에서 커버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는 현재 재원 마련이 어떠냐,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토지 가격이 높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주 시민들이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또는 임대주택을 좀 더 넓히고 그러면서 공공주택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잠시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몇 시까지예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잠깐만, 제가 세 분을 다 받을게요. 세 분이시죠? 이렇게 세 분 기자님들 다 받고 마무리하고. 궁금하신 거는 저희 부서에다 문의하시면 기자님 제가 성함을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세 분만 하고 마무리. 뉴스욕 세오영생입니다. 네. 그 시장님 설명에서 이제 그 설계 단계에서 그 이제 지금은 뭐 변경할 단계는 지나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여주시가 그 이 출산율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공동화 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 역세권 이 개발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여주는 솔직히 이 도심하고는 좀 떨어져서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동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아주 좀 가깝게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게 학부모의 심리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설계된 게 육교가 있다라고 하는데 단순한 육교가 아니라 정말 학교 가는 길, 뭐 그야말로 8차선 도로와 같은 커다란 나라가 저 공동주택과 그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그런 설계 문제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현재 여주시청에서의 여러 가지 위치와 현재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지역에서의 그 접근에 대한 그런 흔히들 뭐 일반 그 여러 도시에서 그 둘레길을 조성하듯이 그러한 길을 연결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등학교가 어떤 초등학교냐, 그 초등학교의 접근하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이 하이닉스 그 직원들이 올 수도 있고 외부에 유입되는 인구도 예상할 수도 있고 충분히 여주시의 그 외부로부터 젊은 층의 이 학부모들도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학교에 대한 기존의 저것을 아까 변경할 수가 없다라면 그러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변경이 더 추가적인 설계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계획이 아직 없고 추진 단계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어떠신지? 좀 오늘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공청회 이거 어떻게 될지 참 까다롭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을 못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가 아니라 이 관계 법령 이게 한번 뭘 움직이려고 관계 법령이 워낙 복잡해요. 중앙정부까지 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걸 또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답변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우리 관련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씨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 정도 말씀드려요. 지금 그 말씀만 갖고도 한 여기에서 한 1시간 이상 얘기해도 모자랄 만한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 금방 말씀하신 건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가능한 경우의 수 1번, 2번, 3번 여주에서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답변이 이렇게 좀 명쾌하지 못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포스트뉴스 대표이사 임경수라고 합니다. 네. 지금 시장님께서는 학교 교육시설을 좋으면 인구 유입이 된다는 청사진을 보이셨는데요. 네. 과연 그 청사진만으로 인구 유입이 될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는 이미 지금 내년도까지 뭐 3만 호 정도 미분양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화성뿐만 아니라 남양주 여러 도시 그리고 서울에도 그 정주 여건이 좋은 그 송파의 헬리오시티조차도 지금 미분양이 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그 부동산도 들썩거리고 시작하는데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돼서 진짜 청사진처럼 인구 유입이 돼가지고 그 외부 인구로서 이제 여주 역세권이 그 상권이나 인구가 채워진다면 정말 좋은 그 방향이겠지만 그게 안 채워진다면은 여주에서 여주 이제 구시가지가 될 그 거기에서 인구가 유입이 돼서 그 구시가지에는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재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양쪽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여주의 도시재생이 전문가나 또 그거에 대한 그 계획이나 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아주 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 그 다음에 그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뭐 CGV 그 다음에 뭐 구 상권을 사들여서 거기를 개발하겠다 단순히 몇몇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그 구시가지가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재 수도권의 다른 데서도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아파트 개발이 미분양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미분양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동시에 여주의 어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겠느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요 청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주대학이 있죠. 여주대학과 협업하는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요. 아직 이거는 확정이 되지가 않아서 지금 발표가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여주 자연농구가 한 30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자연농구와 여주대학 이렇게 여주대학하고 여주 자연농구까지는 이런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이 중심 동력으로 한 전혀 다른 수도권에서의 어떤 새로운 도시로서의 탈바꿈이 결국 여주의 성장 동력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의 어떤 그 상주 인구를
증가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유동인구 증가 전략으로서 우리는 커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변화까지 포함한 지금 얘기가 지금 구상 중입니다. 요 이야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여주가 이제 현재 7개 IC가 있어 나서 그 7개 IC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인 이천이나 광주 지역보다 교통의 어떤 그 망은 훨씬 더 좋지만 땅값은 아주 저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에 물려나서 현재 이제 개발이 어려운 건데 이걸 어떻게 국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제도적인 걸 뚫고 나갔거든요. 제도적인 걸 뚫고 나가자마자 그러면 어떤 대규모 물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이 프리미엄 아울렛도 현재 얘기는 좀 조심스럽죠. 실제 얘기를 하면 무슨 아울렛이에요? 롯데? 네, 롯데와 비교해 보면 이천의 롯데 쪽은 여주에 비교해서 2배의 투자비가 들어갔는데 여주는 그거의 반이지만 실제는 매출은 2배입니다. 현재 상권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현재 여주가 갖고 있는 이 강점을 더 살려서 여기를 이제 받쳐 올립니다. 또 이쪽이 끌어올라가는 어떤 이런 전략을 삼고 있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이외에는 더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부족해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세부적인 얘기, 이게 이제 지금 대학과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구상하는 이제 국가시설 같은 거 좀 받아들이려고 접촉 중인데요. 그거는 그 정도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왜냐면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접촉에서 이게 안 되면 이번에 네이버 센터처럼 뭐 했다 또 안 됐네 뭐 이렇게 자꾸 돼놔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 개 시도 중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재국 기자님 말씀 듣고. 그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쪽에 그 공동주택이나 해갖고 한 2,200세대, 6,000명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지금 여주로 막아다면 12개 연면동 중에서 등서면 인구가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교 복합화 시설로 해서 초등학교만 이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중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초등학교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인근에 세종초등학교가 있고 한데 중학교는 지금 세종중학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한 학교에서 세종중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중학교에 그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6,000명이 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뭐 국민생활센터 들어오고 수영장 들어오는데 그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학교 복합화 시설 안에 그 면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영장이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지금 수영장이 여주에 2군데가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하고 노인복지관 2군데가 있는데 지금 거리가 25m예요, 그게. 근데 보통 이제 25m는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50m는 되게 국정시기가 높고 근데 그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서 할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이거 수영장 몇 미터로 돼 있어요? 수영장이 이제 여기 복합화에는 25m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여주 홍성운동장에 거기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50m 기울을 갖출 거예요. 팔 내에는 50m 기울. 그래서 지금 기자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으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50m 가능한지, 네? 아시겠죠? 왜냐면 중요한 이 여론 동향이에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런 기자간담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 이제 공직자들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계획 이거에서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미처 현실적인 거를 이렇게 적용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거는 한번 국장님 50m 레인 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가지 한번 기본 계획에 넣을 만한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이것도 또 솔직하게 맞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체육시설이 그러니까 인구 100명당 어느 정도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냐.
이런 걸 면밀히 따지는 사실 그런 정도의 도시계획이 사실 부족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어렴풋한 감으로 여기에서 이 정도 이상은 충분히 커버하는 그런 어떤 복합화 시설인 걸로 확인되고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아파트가 여기까지 이제 접근해 가야 되는데 아파트 이제 업자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진행해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와야 되는 부분을 하는 건데 여기에 니네가 이 단지를 완전히 커버할 만한 좋은 체육센터를 만들자. 우리가 좀 더 돈 내줄게. 이런 거예요. 앞으로 개념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대로 해주고. 그리고 제3의 언론 브리핑을 세 번째. 네, 또 중학교 설치. 중학교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저도 딴 동네를 갔는데요. 여기 중학교는 이렇게 되는데 현재 여기 좀 학교 있잖아요. 여기 여주중학교와 세종고등학교. 지금 이 계획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해요. 여기 어디로 가냐면 정확하게 여기 여주중학교 있죠. 여주중학교 어디냐? 여기 옆에 이쪽이 더 빼야 돼. 이거예요. 요거다. 여기 같다. 맞나? 요거예요. 여기 여주중학교. 여기 맞아요. 요거예요. 네. 여기인데 요로 빼면 여주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성장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능선이에요. 그 뭐예요? 뭐 여러분 딱 아시죠? 바로 농어촌 특립. 그래서 요 학교를 여기로 빼면서 교육청의 내부 시스템을 봤더니 학교를 2개 학교를 붙이면 이전이 승인이다. 근데 지금 여주초등학교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게 뭐야? 확대하기 때문에 지금 늦춰진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워. 그냥 여주초등학교 단독으로 못 옮기고 인구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러면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2023년으로 넘겨진 이거 아주 아픈 구석을 톡 찔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여기 보시면서 여기 강으로 강으로 막혔죠? 도로로 막혔죠? 도로로 막혔죠. 여기는 구도시. 여기 과연 몇 명이나 살아? 이게 교육 환경으로 좋냐? 옛날에. 이게 아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여기를 어디로 옮긴다? 바로 이쪽. 여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주중학교와 여주여자중학교를 통합해서 남녀공학으로 바꾸고 그리고 세종고등학교를 글로 이전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근데 규모화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 동력으로는 어디를 땡기냐면 요 세종대왕은 여기죠. 세종대왕은 여기 있어요. 이쪽 여기인데 이쪽이 지금 성장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이 어디로 살겠어요? 여기에서 살면 다른 데 배정받은 게 일로 갑니다. 일로 받으면 세종대왕 능력이 세종대왕 굉장히 이제 좀 사실 능서 역세권인데 어쨌든 능서 역세권을 함께 좀 발언하니까 능서 역세권의 에너지가 현재 약한 상태예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땡기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현재 여기를 땡기는 그러면서 중학교의 어떤 부족한 것을 보완해냅니다. 그럼 이제 학교를 키우면 되거든요. 그렇게 따라. 그럼 그쪽에 지금 저기 여주동구 부지잖아요. 그게 또 배입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부지가 거기 요즘 갖고 있는 부지가 없는데. 이거 지금 아주 히든 카드인데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경기도 교육청과 큰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시아의 최대 규모의 여주 자영농고와 여주시와 특별한 학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확정되지 않아서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끔은 이게 두들겨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필요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언론의 주요 기능이고 그러한 언론의 비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주시는 단 하나의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조심과 정성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일에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언론 브리핑에 건강하게 뵙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